자, 이어서 사회부 장영진 기자. 형편은 어려웠지만 서로 의지하면서 살고 있던 한 중년 부부가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 부부의 생활은 이웃에 살고 있던 한 나쁜 남자 때문에 완전히 깨지고 말았습니다. 이웃집 노예.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지난 7월이었고요. 그리고 발생한 장소는 전북 임실군이었습니다. 여기에는 김 씨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김 씨 부부에게 어느 날 전화가 옵니다. 이웃집에 살고 있는 이모 씨였어요. 내가 이 다슬기를 좀 잡아왔으니까 같이 소주 한잔 하자. 좋죠. 여기까지는 좋아요. 근데 이제 그 김 씨, 남편 김 씨 같은 경우에는 간경화가 있어요. 그래서 약주를 못 하십니다. 그러니까 이 씨하고 김 씨 부인이 이제 술을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이제 술을 마시기 시작합니다. 근데 술을 마시던 이 씨가 갑자기 김 씨 부부를 향해서 화를 내기 시작해요. 그러더니 김 씨와 김 씨 부인을 마구 폭행을 하는 겁니다. 김 씨 부인 같은 경우는 이때 머리, 눈 뭐 이렇게 안 맞은 데가 없어요. 그러니까 이 씨가 왜 그렇게 불같이 화를 냈느냐? 이 씨가 김 씨 부부한테 뭐 시킨 일이 있었던 거예요. 집에 개가 한 마리 죽었는데 이 사체를 좀 밖에 나가서 묻어라 이렇게 했는데 이 김 씨 부부가 이 씨 집 마당에다 이렇게 파서 묻은 거예요. 왜 그런 짓을 했냐 하면서 마구 두들겨 패기 시작했던 겁니다, 이게. 더 황당한 거는 이 씨가 이렇게 폭행을 하는데도 김 씨 부부는 저항을 못 해요. 왜요? 사실 김 씨 부부가 살고 있는 집이 이 씨의 형님 집이었다고 그럽니다. 더군다나 문제는 김 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간경화가 있어가지고 건강이 무척 좋지 못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완력으로 이 씨를 이길 수가 없었던 거죠. 그리고 이제 김 씨 부인 같은 경우에는 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 분이었던 거죠. 그러니까 두 사람은 이제 직업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남의 집에 얹혀 사니까 당연히 시키면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뭐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. 근데 이날 역시도 이 씨의 폭행은 30분 이상 지속이 됐다고 그럽니다. 겨우겨우 이 김 씨 부부가 이 씨를 벗어나가지고 탈출해서 오는데 김 씨가 너무너무 지친 거예요.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. 그래서 길바닥에 퍽석 주저앉으면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못 가겠으니까 당신 먼저 얼른 들어가라고. 근데 김 씨 부인 역시도 많이 두들겨 맞았지, 술도 몇 잔 했지.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. 그래서 그럼 나 먼저 들어갈 테니까 당신 얼른 따라 들어오라고. 그러고 집에 들어갑니다. 그러고 이분도 가자마자 그냥 잠이 들어버리는 거예요. 다음 날 아침인데요. 갑자기 김 씨 집에 전화가 울립니다. 이번에도 이 씨였어요. 당장 자기 집으로 오라고 이렇게 호통을 치는 거죠. 이제 그때서야 김 씨 부인이 이제 남편을 찾습니다. 근데 남편의 흔적이 없는 거예요. 들어온 것 같지도 않아. 허겁지겁 이분이 이제 어제 남편이 쓰러졌던 그곳으로 가봅니다. 그랬더니 남편이 머리에 이렇게 피를 쫙 흘리고 있는 거예요. 흘리고 있는 거예요. 김 씨 부인이 남편을 껴안고는 이제 통보를 하기 시작을 해요. 그 소리를 듣고서는 이제 이 씨가 그때서야 나와 봅니다. 자, 그런데 119에 신고를 하면서 부부 싸움 끝에 사람이 죽었다. 자기는 아무 그렇죠. 나는 상관없다. 그러면서 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김 씨 부인한테 얘기를 합니다. 내가 어제 니네들 때렸다는 얘기 절대 경찰에서 하면 안 된다. 니들은 부부 싸움 하다가 사고가 난 거다. 아, 이거 말이 돼요? 네, 그러니까 즉석에서 그냥 시나리오까지 다 짜고 한 겁니다. 그리고 실제로 경찰이 출동하니까 그렇게 진술을 해요. 그런데 경찰이 보니까 이 분위기가 영 그게 아니거든요. 그래서 이웃 주민들을 상대로 탐문 조사를 해봅니다. 해보니까 평소 이 씨가 김 씨 부부를 폭행했었고 그 전날도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.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씨를 긴급 체포하죠. 그리고 범행 일체를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합니다. 근데 김 씨 부부는 뭐 이 씨한테 책 잡힌 거라도 있었던 거예요? 뭐 뻔뻔하게 사람이 그렇게 맡겨놓은 것처럼 막 거짓 진술까지 시키고 그러는데도. 얹혀 살고 있는 건데 월세를 전혀 내지 않았다고 그래요. 월세를 못 내고 있었다는 게 가장 치명적인 그런 문제였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게 좀 문제가 심각하잖아요. 너무 좀 뻔뻔스럽지 않습니까? 저도 이렇게 상황을 이렇게 취재를 해보면서 세상에 이렇게 뻔뻔한 사람이 있을 수 있나. 경찰 조사에 가서도 나는 그날 술을 마셔가지고 때렸는지도 기억이 안 난다. 나는 때리지 않았다. 그러니까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다는 겁니다. 아, 낙질이다, 낙질. 근데 그 이 씨가 뭐 얘기만 들었을 때도 이 정도로 철판이면 평소 행실도 뭐 그려지거든요. 네. 주변인들의 뭐 김 씨를 바라보는 시선은 좀 어땠습니까? 평판도 좋지 않았고 행실이 좀 나쁘다 이렇게 해서 좀 손가락질을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. 더군다나 그 전에도 폭행이라든지 특수절도로 모두 전과 10범인 상태였다고 그래요. 그리고 이제 마을 사람들이 말렸을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그러지 마라 이랬는데 내가 얘네들을 보호해주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. 얘네들 내가 없어서 봐라.
벌써 지금 길거리에 나 앉았다라고 큰 소리 쳤다고 합니다. 밤새도록 길에서 그렇게 폭행을 당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정말 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데 경찰이 이제 김씨 시신을 이렇게 부검을 해보니까 상처가 없는 데가 없다라는 거죠. 온몸이 상처 투성이더라는 겁니다. 그래서 경찰이 추정하기로는 이날 폭행 때문에 죽었다기보다 그 전까지 쌓여 있었던 숱한 폭행들 때문에 이날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진작 신고를 했었어야 됐는데. 아니 근데 또 걱정되는 거는 이제 아내분도 많이 폭행을 당했고 약간 그 지적 장애 성향도 있으시다고 했잖아요. 네.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? 현재 이분은 그날 폭행으로 턱이 돌아갔대요. 그 전에 계속 폭행도 계속 당했었기 때문에 뭐 심신이 아주 피폐해진 상태라고 합니다. 더군다나 믿고 의지하던 남편까지 갑작스럽게 잃었기 때문에 정신적인 충격에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그래요. 지금 현재는 이 보호기관 측에서 이 김 씨 부인 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. 김태현 씨가 정말 혼잣말로 너무 화가 나니까 지도 한번 맞아봐야지 정신을 차리지 뭐 이렇게 혼잣말 하는데 진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화가 나네요. 자,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. 세상에 참 나쁜 사람들 많은데요. 가장 나쁜 사람은 약자를 괴롭히는 놈입니다. 맞아요.